안녕하세요. 박세연입니다. 오늘은 스탠드얼론 회계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의미와 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회계의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회계는 차변, 대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개념과 회사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는 점, 회계는 사람들 간의 회사의 성과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회사의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재무제표의 종류, 유량과 저량, 대차평균의 원리, 그리고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이 잘 떠오르시지 않는 분들은 꼭 한번 복습을 하신 후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의 의미와 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각 재무제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크게 4가지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중에서 대차대조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치와 자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자본변동표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보통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IS라고 부르는데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과 회사가 쓴 비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유량 개념의 재무제표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왼쪽에 표시된 아주 간단한 모양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회사가 번 돈, 즉 수익에서 회사가 쓴 돈, 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표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디에 쓰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알려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주로 돈을 버는 방법인 주 영업활동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로 주 영업활동이 아닌 비영업활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떡볶이를 판매하더라도 학교 앞에 분식집이 판매하는 떡볶이는 분식집의 주 영업활동이 되겠지만 은행이 판매하는 떡볶이는 은행의 비영업활동이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볼까요? 회사의 활동을 주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으로 나누면 왼쪽의 손익계산서처럼 손익을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의 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출이라고 부르고요. 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매출원가는 매출을 일으키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비 및 관리비도 차감하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이 영업이익은 다시 말해서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영업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회사가 비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영업의 이익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즉 여기서 A라고 표시된 영업이익과 비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의 이익, 여기서 B라고 표시된 영업의 이익을 더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비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의 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매출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번 수익과 사용한 비용을 정리하고 주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으로 나누어서 당기순이익까지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다음으로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회사의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역시 유량 개념의 재무제표이고요. 왼쪽의 표는 실제로 작성되는 현금흐름표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표시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초의 현금 잔액에서 기중의 현금이 변동한 내역을 반영하고 나면은 기말에 현금 잔액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기중에 현금이 변동한 내역을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활동별로 표시된 현금 흐름을 보시고 나면 각각의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회사 내에서 현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에서는 현금이 주로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 또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어떻게 자금을 펀딩받고 이익을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건데요. 그 이상한 점이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표상의 기준의 현금 변동 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한 해 동안 번 돈,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표상의 기준의 현금 흐름의 금액이 같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회사들의 실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상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기록되는 반면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발생주의 기준의 이익과 현금주의 기준의 이익이 다른다는 의미인데요. 왜 그 두 기준의 이익이 다른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럽 여행을 간 나는 5박 6일간 머물 숙소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쓴 돈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내가 알아본 숙소는 숙소 A죠. 숙소는 하룻밤에 100원이고요. 나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숙소 A를 이틀간 예약을 하고 이틀간의 비용을 미리 지불해 두었습니다. 첫째 날 저는 숙소 A에서 자고 났더니 숙소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예약 기간이 지나면 다른 숙소로 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행을 하다 만난 친구에게 추천받은 숙소의 평이 좋길래 나머지 3일치를 모두 예약을 했습니다. 숙소비는 하룻밤에 110원이네요. 그러면 저는 총 5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얼마를 썼다고 기록을 해야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가장 위 칼럼을 보시면 여행 전에 지출한 비용, 그리고 각 여행 일자별로 어느 숙소에서 잤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었고요. 바로 밑에 현금 지출한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의 두 줄에는 현금주의로 기록한 비용과 발생주의로 기록한 비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나는 5박 6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숙소 A를 미리 예약을 해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00원의 현금 지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서 잠을 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숙소를 사용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200원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이지만 실제로 첫째 날과 둘째 날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면은 하루에 100원씩 비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하루씩 보시게 되면은 첫째 날에는 현금 기준으로 현금 지출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없고요. 발생주의 기준으로 100원의 비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숙소비를 예약하느라고 현금을 330원 사용했네요. 하지만 이 돈은 아직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숙소비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숙소 A에서 잠을 잤으니까 비용 100원이 더 기록이 됩니다. 셋째 날에는 현금 지출이 없습니다. 어제 지불했던 330원 중에서 숙소비에서 잔 만큼 110원만큼 비용을 인식하고요. 220원은 아직 자산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 예약한 3일 중에서 하룻밤만 잠을 자고 아직 남아있는 이틀치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모두 현금 흐름은 없고 매일 110원씩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기록을 보면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기록을 할 때와 내가 실제로
숙박 서비스를 사용한 날 기준으로 기록을 할 때의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 흐름 기준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여행 전에 200원, 그리고 여행 중 둘째 날에 330원의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사용한 날 기준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균등하게 100원 또는 110원의 비용을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매일매일의 비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편이 조금 더 합리적인 비용 기록 방법일까요? 답은 물론 서비스 사용 기준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이 바로 발생주의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오른쪽 칼럼의 총 비용, 즉 여행 전체를 놓고 보면 현금 기준이든 서비스 사용 기준이든 총 비용이 530원, 즉 200원 플러스 330원이 발생했다는 점은 동일한데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손익을 비교하고자 하면 아무래도 현금 흐름 기준보다는 발생주의, 즉 서비스 사용 기준이 내가 매일의 손익을 비교하는데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의 손익을 비교할 때에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기록된 손익계산서가 현금 흐름으로 기록된 현금 흐름표보다 더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발생주의 기준의 수익, 비용, 이익을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라는 추가적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말보다 재무상태표라는 단어가 이 재무제표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날 기준의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즉 절약 개념의 재무제표이죠. 이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라는 것은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차변은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변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변이 대차대조표의 왼쪽을 의미하고 오른쪽이 대변을 의미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그런데 이 자산, 부채, 자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산은 바로 회사의 영업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부채와 자본은, 즉 이 대변은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받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즉 파이낸싱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회사는 투자를 받은 돈으로 자산을 구입을 하게 되고요. 구입한 자산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말해서 돈을 벌고요. 이익을 창출해서 번 돈으로 투자자, 다시 말해서 부채 투자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회사는 부채 투자자와 자본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게 됩니다. 부채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이자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요. 자본 투자자에게는 회사의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지자는 약속을 합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자본 투자자는 돈을 많이 벌 거고요.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자본 투자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이렇게 자본 투자자와 부채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게 됩니다. 건물이 필요하면은 건물을 사고, 기계장치가 필요하면은 기계장치를 사고, 사람을 고용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이익을 창출합니다. 즉 돈을 벌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을 부채 투자자와 자본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부채 투자자에게는 처음에 약속했던 이자를 주게 될 것이고요. 자본 투자자에게는 배당을 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 목적으로 회사 내에 남겨두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에 남겨두는 것을 유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회사의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자산을 투자하는지, 즉 대차대조표의 영업의 측면과
투자 및 이익회수의 측면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손익계산서의 의미, 현금흐름표의 의미,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의미,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